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궤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지난 예고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 1부터 이제 유명인처럼 말하기 교재를 사용해서 총 30대 1로 이루어진 이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1부터 오늘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유명인처럼 말하기 교재를 쭉 다뤄보는 그런 무료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데이 1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데이 1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대망의 데이 1 주인공은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렇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네. 저희가 준비를 했죠. 데이 1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법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고르느라 저희가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네. 버락 오바마는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40대의 어린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까지. 맞아요. 몇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버락 오바마가 어떤 영어를 사용을 했는지 잠깐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Fo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네,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방금 들어본 원어민 음성은 우리 버락 오바마 이 인물이 언제 사용했던 영어인지 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버락 오바마가 8년 동안 임했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임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인 영부인 미셸 오바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연설에서 네. 미셸 오바마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영어를 사용했던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방금 들어본 그 원어민 음성을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나왔던 말이 바로 그거였죠. For the past 25 years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지난 25년 동안. 그렇죠. 지난 25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문장이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네, 당신은 제 아내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제 아이들의 어머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멋있는 말 하려고 지금 뜸들이는 느낌이 팍팍 나죠. 그러니까 좀 더 요약을 해보면은, 자, 지난 25년 동안 당신은 단순히 내 와이프였던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아이들의 엄마였던 것만도 아니라, 그 다음 오늘의 주요 문장이 딱 나와요. 그게 바로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라는 문장이 딱 나오게 되죠. 요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어. 퇴임, 그 수많은 사람 듣고 있는 퇴임 연설에서 그렇죠. 와이프한테 당신은 그냥 와이프는 아니고 내 아이들의 엄마인 것만도 아니고 내 최고의 친구야. 이런 멋있는 말을 퇴임식에서 딱 하는 그런 순간을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셸 오바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바마가 이렇게까지 멋있는 말을 했는지 살짝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미셸 오바마랑 오바마 대통령은 뭐 당연히 부부죠. 당연한 거죠. 네. 만난 지 한 30여 년 정도 된 부부고요. 슬하에 이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원래 로펌 선후배 사이였어요. 누가 그러니까 선배죠? 미셸 오바마가 사수였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사수였을 때 이제 후배로 오바마가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제 친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신분인데. 아니 그냥 친분을 그래서 사귀게 되어가지고 이제 미셸 오바마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미셸 오바마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이제 연설 같은 걸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됐죠. 그 대선 레이스 당시에 네네. 오바마를 도와서.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정말 최고의 친구인 것도 많네요. 정말.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친구야? 되게 위험한 말이죠. 우리나라는. 위험하지.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약간 이런 거 되게 근데 안 이제 좋잖아. 그쪽에서는 항상 같이 있어도 뭐 편안하고 도움이 되는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한 그 부분인 이상의, 거죠. 네. 아내와 엄마 그 이상의 존재로 자기한테는 다가왔던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말해주는 되게 멋있는 문장을 오바마가 말한 거죠. 네. 자, 그럼 이 주요 문장, 우리가 방금 같이 들었던 그 주요 문장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요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have been부터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have been은 현재 완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제의 한 종류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상황이 이어져 왔다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그렇죠. 시제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쭉 뭐뭐 해왔다. 그 혹은 어떤 상태였다를 나타낼 수 있는 네.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have been. 그래서 you have been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당신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였냐면은 my best friend, 내 최고의 친구였다라고 네. 해석이 되는 거죠. 되게 쉬워요, 사실. 이렇게 문장을 뜯어놓고 보면 되게 쉬운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당신은 저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문장을 안 까먹도록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바꿔서 활용하는 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당신 내 최고의 친구였고 대신에 당신은 저의 영웅이었어요. 이런 문장을 같이 해볼게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쭉 나의 영웅이었다. 이런 문장을 해볼 건데 일단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당신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뭐뭐였다 똑같으니까 you have been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영웅만 뒤에 넣어주면 되는데 나의는 my고 영웅은 hero. 그쵸? 우리 히어로즈 히어로즈? 어디지? 넥센 히어로즈. 야구 얘기를 자꾸. 야구. 자, 아무튼 히어로가 우리 영웅이니까 you have been 다음에 my hero만 붙여주면은 당신은 저의 영웅이었어요라는 문장을 바로 딱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요것도 우리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You have been my hero. You have been my hero. You have been my hero. 그렇죠. 우리 근데 이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have been 이런 걸 쓸 때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써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버락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이런 문장을 하기 전에는 그럼 그 과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이 좀 더 좋아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오바마도 For the past 25 years 지난 25년이라는 기간을 자기가 직접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You have been my best friend라는 문장을 썼을 때 더 큰 감동이 다가오는 거죠. 25년 동안이나 당신은 저희 최고의 친구였다고 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 까먹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방금 했던 우리가 방금 활용했던 문장도 뭐 For the entire of my life 내 인생의 평생 동안 You have been my hero 하면은 당신은 저의 영웅이었어요.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표현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 1 버락 오바마처럼 말해보기를 통해서 You have been my best friend라는 문장을 같이 배워봤는데 오늘 같이 했던 문장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도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저번에 데이 1에 이어서 이제 데이 2로 찾아왔는데 우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좀 잠깐 확인을 하고 할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는 데이 1 버락 오바마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그쵸? 여기서 저희 같이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뭐 해왔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배웠었죠. 그렇죠. 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 해왔다, 뭐 해왔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같이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강의 데이 2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4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데이 2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망의 데이 2 주인공은 바로 제인 구달입니다. 그렇죠. 제인 구달. 자, 일단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인물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네. 제인 구달은 영국 사람이고요. 동물 행동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침팬지 연구를 평생 동안 해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를 처음 학계에 보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형 제국 훈장까지 받아서 명예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 환경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고 동물 행동학자이고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다. 요약하면 그거네요. 네네. 그 중에서 많이 연구했던 건 침팬지 연구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사용했는지 일단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I do not think dolphins belong in zoos. I think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네,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이 방금 들었던 원어민 음성이 어디에서 쓰였던 음성이죠? 네, 한 대학에서 한 인터뷰에서요. 지금 사회의 동물원의 역할, 동물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동물원이 필요한가? 뭐 네. 이런 주제였나 보네요. 그래요. 단어방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방금 들어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우선 처음 나왔던 말은 I do not think 요거였어요. I do not think. 요거 해석하면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I don't think랑 똑같은 말이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Dolphins belong in zoos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죠? 돌고래가 동물원에 알맞다. 알맞다. belong in이라는 게 어디에 알맞다,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자, 그럼 이거 하나로 합쳐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합쳐보면은 I do not think dolphins belong in zoos. 이거는 해석을 똑같이 두 개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저는 돌고래가 동물원에 알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고래가 동물원에 알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좀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동물원에 돌고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동물 행동학자다 보니까 이 말을 했던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물원에 관련돼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동물원에 어떤 동물은 안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돌고래가 안 된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음파를 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물체를 인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네. 쏘는 거? 돌고래 소리요. 말 아니야? 이렇게 쏘면 벽에 이렇게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바다에서는 되돌아올 일이 없는데 수족관 같이 갇혀 있는 데는 그게 다시 반사돼서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 방 안에 갇혀서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동물은 알맞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그냥 불쌍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불쌍한 게 불쌍도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불쌍함이었구나.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했던 문장 그게 바로 오늘의 주요 문장인데 요게 나오는데 I think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이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네, 이건 저는 그곳에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들이라는 게 방금 전 문장을 연결해보면 다 어떤 것인지 다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곳은 당연히 zoos, 동물원을 말할 테고 그들은 dolphins, 돌고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돌고래들이 동물원 안에 있는 걸 보는 걸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인 문장 오늘 말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일단 조금 더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이건 메인 문장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I cannot bear 이라는 표현을 써요. I cannot bear. bear가 원래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의미죠? 곰이요. 그렇죠. 곰. 마마 베어, 파파 베어. 엄마고 아빠고 할 때 그 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곰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그 명사라고 부를 때는 그 표현이 맞아요. 맞아요. 두산 베어스처럼. 두산 베어스 팬이세요? 아니 뭐 서울이니까. 서울이니까. 그래서 싫어해요. 쌍둥이 팬이라서. 네. 뭔 소리야 지금. 아무튼 그 베어가 원래는 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명사라고 부르는 그거 말고 뭔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거를 나타낼 때는 곰이 아니라 무엇을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가 돼요. 네. bear이라는 표현.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ar. 그래서 I cannot bear이니까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렇지. 뭐뭐 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뭘 참을 수 없는지를 뒤에 붙여서 같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bear 다음에 to를 사용해서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see는 보는 거고 them은 그들 그리고 in there니까 그곳 안에 있는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to see them in there 그곳 안에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을 I cannot bear 참을 수가 없다. 그렇죠.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곳 안에 있는 그들 보는 걸 전 참을 수가 없어요라는 문장을 딱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오늘 이 주요 문장 까먹지 말고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홈쇼핑 호스트 같았다 방금. 오늘 이 구성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마감 뭐지? 품절임박. 품절임박. 아무튼 I cannot bear to 블라블라블라. 이 표현 되게 좋은 거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문장을 몇 번 같이 말해볼게요. 저는 그곳에 있는 그들 보는 걸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I think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I think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I think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그렇죠. I think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주요 문장을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조금만 활용을 해볼게요. 이번에 많이 쓸 법한 문장을 좀 준비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참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언제 쓸 수 있냐면은 뭐 수요미식회 같은 데 나왔던 식당을 막 유명한 찾아갔어. 식당. 그러면은 당연히 줄이 있겠지. 그럼요. 왜냐면 우리 같은 직딩은 주말밖에 그런 데 갈 수가 없거든. 그럼요. 근데 모든 전국의 직딩들이 주말에 다 그런 데 찾아오니까 엄청나게 줄이 많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특성이 그런 걸 기다려서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죽어도 그런 거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나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문장을 오늘 같이 했던 그 주요 문장 좀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뭐뭐 하는 거 참을 수 없어 뭐라고 했죠? I cannot bear. I cannot bear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I cannot bear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요.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것만 영어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기다리다. Wait.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wait 다음에 wait in line이라고 그것만 붙이면 바로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I cannot bear 다음에 to wait in line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붙여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I cannot bear to wait in line. I cannot bear to wait in line. I cannot bear to wait in line. 그렇죠. I cannot bear to wait in line. 요걸 같이 배워봤어요.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 배운 문장을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 2 제인 구달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그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그러니까 데이 2에서 어떤 걸 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 데이 2 제인 구달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거기서 I cannot bear to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I cannot bear to see them in there이라는 표현, 그 문장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돌고래가 동물 안에 살고 있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그래서 I cannot bear to를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 참을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저희가 같이 배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3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데이 3 넘어가기 전에 데이 3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지, 자, 버락 오바마, 제인 구달에 이어서 또 나올 핫한 유명인, 이름 짓기 참 힘들었죠. 핫한 유명인. 핫한 거 아닌가 참 많이 고민했던 그 핫한 유명인, 세 번째 핫한 유명인 누구인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망의 데이 3의 주인공은 바로 쥐스탱 트리도입니다. 쥐스탱 트리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1분 소개 고! 네, 지금 현재 제23대 캐나다 총리로 재임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40대 중반에 캐나다 총리로 당선돼서 화제가 되었었죠. 다 40대 대통령 다 해먹네 그냥. 뭐라고 젊은 오바마, 사람들이. 트리도. 그래서 제2의 오바마라고도 불려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섹시한 총리. 정치인으로 가장 핫한 정치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교재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 정치인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생겼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전 맨 처음 보고 진짜 약간 살찐 톰 크루즈 나가지고 진짜 배우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 배우 같은 느낌이 있죠. 진짜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이 핫한 정치인, 세계 1등의 핫한 정치인 쥐스탱 트리도라는 사람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원어민 음성을 좀 듣고 올게요. Your actions, today and tomorrow, big and small, have an impact. So be kind. 네, 그럼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듣고 오셨는데요. 이 우리 방금 들었던 영어가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어떤 대학교에 졸업식의 연사로 이제 초대가 돼서요. 졸업생들한테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어차피 총리 될 거니까 니네는 그냥 인성이나 키워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좋은 인성 가지라고. 죄송해요, 제가 좀 부정적이라서. 저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그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그 졸업 그 연사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럼 이 졸업 연설에서 이 사람이 했던 내용 같이 들어봤던 거를 하나하나 좀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your actions. 일단 되게 짧게 시작을 했어요. your actions. 이건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행동들은. 그렇죠. 여러분의 행동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인지를 수식해주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간지난 영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today and tomorrow. 오늘과 내일에. big and small. 크고 작은 것들이. 즉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종합해 보자면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행동이 크든 작든 이런 행동들이 have an impact.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하는 큰 행동이든 오늘 하는 작은 행동이든 내일 하는 큰 행동이든 내일 하는 작은 행동이든 모든 행동은 다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풀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딱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저의 주요 문장이죠. So be kind. 그러니 친절해지세요. 그러니 친절해지세요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요 문장이 딱 나오게 돼요. 자, 이 주요 문장을 들어보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친절해져라라고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마 여러분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거긴 한데 흔히 그 명령문이라 부르는 그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명령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be kind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긴 했어. 친절해지세요 이렇게 했지만 되게 무섭게 be kind 하면은 야, 좀 잘해 임마. 맞아요. 친절하게 좀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긴 한데요. 이걸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b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be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비동사 할 때 그 be죠. 네. 근데 이걸로 딱 시작하면 무슨 의미를 갖죠?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가 되어라. 그렇죠.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해라, 혹은 뭐뭐가 되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be 다음에 막 나이스, 카인드, 스마트 이런 것만 붙여주면은 다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스를 붙이면은 나이스하게 되어라. 나이스. 지금 되게 당황했다. 그것도 약간 친절해지라는 그치, 느낌. 친절해져라. be smart 하면은 똑똑해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be 다음에
그 어떤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만 딱 붙이면은 그 상태가 되어라라고 혹은 돼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앞으로도 할 것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쉬운 그 문장이 아닐까 싶긴 해요. 딱 두 단어로 끝나잖아. Be kind. 되게 쉬운 문장인데 자, 요거를 우리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해지세요. Be kind. Be kind. Be kind. 그렇죠. Be kind.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방금 배운 그 be kind 문장을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약간만 활용해서 좀만 더 파헤쳐 볼게요. 네. 이번에는 되게 많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거 Be quiet. 조용히 좀 해. 래퍼 이름 아니고요. Be quiet. 아, 래퍼 이름 그냥 quiet구나. 더 quiet이에요. 나 창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아니 뭐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 든 거 티나잖아. 더 quiet. 그래 나 알아. 덕화. 나 좋아했어. 좋아했대요. 네. 아무튼 그 be quiet 요것도 우리 아까 말했던 be kind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be라는 거 다음에 뭔가를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붙이면은 그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quiet은 그래서 quiet가 조용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be quiet 하면은 조용해져라. 즉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Be quiet. Be quiet. Be quiet. 네. 좀 팁 드리자면은 앞에다 please 붙여주면은 please. 더 이제 좀 공손한 좀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 Be quiet은 약간 싸가지 없죠. 그렇죠. Could you keep it down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지 말죠. 10분의 잘 기적이 그딴 거 몰라요. 필요 없어. please만 붙이면 끝나는 거 왜 그렇게 길게 해야 Please be 되죠? quiet. Please be quiet. 표정으로 말하면 되죠. 그치. 친절하게. 좀 조심히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 be를 사용해서 뭔가 상태를 나타내고 그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는 문장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문장을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3 쥐스탱 트리도처럼 말해보기 요거를 같이 배워봤어요. 요거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장은 be kind라는 문장을 같이 배워봤고요. 이렇게 오늘 같이 했던 문장 be quiet, be kind 이런 것들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어떤 걸 했는지 데이 3에선 어떤 걸 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난 강의에서는 데이 3 G스탱 트리도처럼 말해보기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be kind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그렇죠. be kind, 친절해지세요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같이 배웠죠. be 다음에 어떤 상태를 붙이면 바로 그 상태가 되어라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같이 배웠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4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26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일단 데이 4의 대망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소개를 해야겠죠. 자, 데이 4의 주인공은 바로 잭 마입니다. 네, 잭 마라는 인물입니다. 잭 마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언론에선 잭 마라고 잘 안 하고 네. 마윈이라는 이름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략하게 1분 동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분은 중국 분이시고요.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페이 같은 중국 인터넷을 평정한 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이고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호에 항상 랭킹에 오르는 건희영도 이기는 건희영은 이기시죠. 세계 20위 안에 드는 부호입니다. 특이사항 따로 없나요? 또? 네. 2018년에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1위에 선정된 바가 있었죠. 잘 나가네요. 약간 네. 이게 또 대보 같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사진만 보면 약간 소박한 느낌이 소박한 있죠. 느낌인데 보기와 다르게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자고요. 네. 근데 저도
봐봐 이런 거는 좀 써봐서 알아요. 중국에서 뭐 직구할 때? 그쵸. 저 그리고 아는 중국인이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지갑을 진짜 안 들고 다닌대요. 우리나라 삼성페이처럼 그게 훨씬 더 많이 이제 상용화가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알리페이로 전부 다 하고 다닌대요. 저도 그거는 들었어요. 뭐 중국에 이제 그 노숙자들이 구걸할 때 QR 코드로 찍으라고. QR 코드로. 그게 그 QR 코드가 알리페이로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바로 송금하는 거거든요. 진짜 얼리어답터 노숙자들 멋있다. 그만큼 상용화가 진짜 잘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물 소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그럼 이 인물이 이 잭 마라는 사람이 어떤 영어를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영어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어떤 영어를 사용했는지 그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잠깐 듣고 올게요.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like a competition. 네, 우리가 방금 이제 원어민 음성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일단 이 영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던 영어인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영어는 한 인터뷰에 잭마가 가서 30년 동안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운동인 태극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약간 태극권이 이래서 좋다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그 태극권을 자기가 이제 왜 좋아하는지 네네. 소개하는. 태극권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거든요. 태극권 관련된 영화에도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만큼 그만큼 되게 애호가로 알려져 있어요. 의외네요. 못하는 게 없네. 그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들었던 영어를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 나왔던 그리고 주요 문장이었던 바로 오늘은 주요 문장 바로 나왔는데 뭐냐면은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네. 일단 이걸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되죠? 이걸 해석하면 태극권은 당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 또 당신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타이치가 태극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표현 is about how. is about how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무언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다. 뭘 해야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때는 is about how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타이치 is about how you balance라는 표현도 태극권은 뭐 하는 방법이냐면은 you balance. 당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how you work. 당신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like a competition 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해석이 마치 경쟁처럼요. 그렇죠.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태극권이라는 것은 당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자 당신이 일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네. 라는 오늘의 멋있는 문장을 하나 말을 해줬습니다. 네. 자, 이거 일단 좀만 더 풀어서 설명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is about how라는 표현이 뭔지는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how 뒤에 우리가 방금 배운 건 how you balance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 how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해요. 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되게 무궁무진하게 붙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how you run a language라고 하면은 당신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 그리고 혹은 뭐 how I work 주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방금 그러네요. how you work인데 how I work라고 하면은 내가 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is about how를 쓰고 뒤에다가 몇 개만 단어만 좀 붙여서 조합을 해서 붙이면 바로 문장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문장 좀 읽기 전에 이 문장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요 표현부터 같이 몇 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뭐뭐 하는 방법 is about how is about how is about how is about how. 자, 그럼 이제 풀 문장으로 태극권은 당신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 당신이 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그렇죠. Tai Chi is about how you balance, how you work. 이 문장을 우리가 같이 오늘 배워봤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문장인 is about how 요거를 사용해서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약간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쓸 법한 문장으로 이것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거야. 혹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야. 라는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네. 영어 연구잖아. 알겠지 바로. 척하면 딱이지. 자, 해볼게요. 이것은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야. It's about how I manage my time. It's about how I manage my time. It's about how I manage my time. 그렇죠. It's about how I manage my time. 이게 It's about how 똑같이 여기까지 갔고 내가 manage가 이제 뭔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매니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manage가 관리하다라는 의미고 my time, 내 시간. 내 시간을 관리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진짜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문장을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4, 잭 마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워보면서 is about how, 뭐뭐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몇 개 있었죠? 그거를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 우리가 데이 4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강의 데이 4 잭마처럼 말해보기에서는 저희가 is about how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었죠. 그렇죠. 뭐뭐 is about how 이런 표현을 배워가지고 그 뜻이 이제 무엇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5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32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데이 5,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일단 소개를 좀 먼저 들어갈게요. 자, 대망의 데이 5 주인공은 바로 메건 마클입니다. 네, 메건 마클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메건 마클은 미국인 배우인데요. 최근에 영국의 해리 왕자랑 결혼을 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에요. 저희 요즘에 리메이크 되었던 슈츠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에 원래 미국 원작에 출연했던 배우인데요. 그 법정 드라마 네네. 맞죠? 네. 해리 왕자랑 결혼하기 전에도 약간 난민 캠프나 여성 문제 같은데 되게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배우로도 유명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지금 간략히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원어민 음성으로 좀 듣고 올게요. The tagline said, "Women all over America are fighting greasy pots and pans." Two boys from my class said, "Yeah, that's where women belong, in the kitchen." 네, 우리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들었던 거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죠? 메건 마클이 UN 여성 친선 대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UN 총회에 나서서 자기가 11살 때 어떤 성차별적인 광고 문구를 보고 느꼈던 바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영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방금 들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나왔던 말은 The tagline said라고 시작을 해요. 자, 태그라인이 뭐죠 일단? 광고 문구요. 그렇죠. 광고 문구를 우리가 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문구가 말하기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원래 해석은 우리 KT 씨가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잠깐 뺏어버리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이 Women all over America라는 내용을 시작해요. 이거는 해석이? 미국 전역의 여자들이 그렇죠. all over란 표현 되게 많이 쓰죠. 많이 all 써요. over 뭐뭐뭐 하면은 뭐뭐뭐 전역에 있어서 전체에 전체에 있어서 이런 있어서. 의미가 되니까 미국 전역의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are fighting greasy pots and pans라고 했어요. 미국 전역의 여자들이 기름진 냄비와 프라이팬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fighting이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씨름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뭐랑 싸우고 있냐면은 greasy pots and pans라고 했어요. greasy는 뭐죠? 기름진. 그렇죠. 기름진 걸 greasy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한테도 쓸 수 있고 뭔가 막 기름져서 미끌미끌한 물건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 greasy라고 한 다음에 pots and pans라고 했거든요. pot은 냄비.
솥단지 느낌. 솥단지 그쵸? 느낌. 우리 마녀가 뭐 이렇게 막 팟. 석석석 하던 그런 느낌의 팟이라고 하고 팬은 여러분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후라이팬 하잖아요. 후라이팬. 그 팬이죠. 그래서 기름진 냄비와 프라이팬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미국 전역의 여자들이.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나오는데 Two boys from my class said 라고 시작을 해요. 또 저희 반에 두 남자아이들이 말하기를 Yeah, that's where women belong. In the kitchen. 그래, 그곳이 여자들이 속한 곳이야. 부엌 말이야.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주요 문장인 That's where women belong이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들어봤어요. 네. 자, 일단 되게 요즘 쓰면 되게 위험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성차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시점에서 근데 이게 자기가 11살 때 겪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분 뭐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왔었대요. 되게 깨어있던 생각 갖고 있네요. 이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네, 거니까. 네. 비누 광고였다 그래요. 비누 광고인데. 아, 비누 광고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뭐 기름진 거와 싸우고 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다 하나하나 좀 뜯어봤는데요.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중심 문장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내용이 That's where women belong이라고 했어요. That's where women belong.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들어가면 좋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That's where 블라블라 belong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belong은 여러분이 지난 저희가 어디에서 했었죠? 데이 제인구달에서. 그렇죠. 데이 제인구달을 얘기하면서 돌고래들이 그 동물은 속해 있다, 알맞다 이런 내용을 할 때 우리가 빌롱을 했었는데 오늘도 빌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빌롱은 어디에 속하다, 알맞다 이런 내용인데 That's where 다음에 자, That's where는 거기가 바로 장소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장소냐면은 women belong. 여자들이 속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지. In the kitchen. 부엌 말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that's where belong 이런 표현을 쓰면은 누군가가 어떤 자리나 공간에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표현만 일단 몇 번 저희가 같이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에 좀 붙이려면은 자 어디에 잘 어울린다 말하고 싶을 때는 That's where belong. That's where belong. That's where belong. 네, that's where 뭐뭐뭐 belong 요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중심 문장도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입에 잘 익을 것 같아요. 그곳이 여자들이 속한 곳이지. That's where women belong. That's where women belong. That's where women belong. 네, that's where women belong 요걸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요 문장 That's where 뭐뭐뭐 belong을 좀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끔 좀 다른 예시를 좀 들어서 저희가 좀 더 활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번엔 여자들이 아니라 이걸 마음대로 바꿔도 되거든요. 네, women 네. 말고 딴 거 막 집어넣어도 돼요. 예를 들면 That's where it belongs라고 해도 되고 That's where you belong이라고 해도 되고 That's where they belong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그 where가 belong 사이에 대상만 바꿔서 마음대로 붙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요번에는 그러면은 그래 거기가 바로 네가 속한 곳이야. 이런 문장을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너가 속한 곳이야. 너니까 women 대신 뭘 넣으면 될까요? you요. you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우리 이것도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그래 거기가 너가 속한 곳이야. That's where you belong. That's where you belong. That's where you belong. 하나 더. 그래 거기가 내가 속한 곳이야. That's where I belong. 그렇죠. That's where I belong. 이렇게 하면 내가 속한 곳은 여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문장, 표현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 5 메건 마클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워봤어요. 이걸 하면서 저희는 That's where 뭐뭐뭐 belong 이런 표현을 배워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어떤 자리나 공간에 잘 어울린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이런 문장 표현들을 계속 직접 사용하셔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데이 5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는 데이 5 메건 마클처럼 말해보기였는데요. 거기서 That's where belong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빌롱. 그렇죠. That's where 빌롱 요거를 배웠어요. 그 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됐었죠. 들어가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메건 마클 했던 말은 That's where women belo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곳이 여자들이 속한 곳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같이 배웠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6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38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데이 6 오늘의 주인공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대망의 데이 6 주인공은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렇죠.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은 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네네. 그리고 약간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천재 과학자이자 약간 이제 장애를 딛고 일어난 천재 과학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이름이기도 네. 하고 제가 알기로 내한도 한 적 있죠. 내한도 한 적 그쵸?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 말 빼고 간략하게 더 추가로 소개해 주세요. 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요. 스티븐 호킹은 20세기 최고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주 연구 이런 거 물리학자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 블랙홀을 연구해서 맞아. 많이 이름을 날렸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루게릭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했었어요. 20대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네. 루게릭병을 계속 알아왔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연구를 지속했었던 분이죠. 이 루게릭병이 이제 막 근육이 힘을 잃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 화면이 있는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인물이 어떤 멋있는 영어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그런 영어를 썼는지 잠깐 그 내용을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좀 듣고 와볼게요.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and not down at your feet. 네, 우리가 방금 원어민 음성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이 영어 어디서 쓰인 거죠? 이 영어는 시드니에서 스티븐 호킹이 자기의 이렇게 일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연설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연구가 이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간지가 있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들었던 원어민 음성을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자 오늘의 주요 문장이 바로 또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죠.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그러니 별들을 올려다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별들 올려다보는 거 잊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호킹이 그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계속 약간 호기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nd not down at your feet. 여러분의 발을 내려다보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올려서 별들을 바라보는 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들어봤어요. 네. 자, 그럼 주요 문장을 조금 많이 풀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remember 이란 표현이 우리는 방금 해석을 잊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원래 remember 뜻은 원초적인 뜻은 기억하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랑 기억해라 똑같은데 잊지 말라가 좀 더 간지가 나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잊지 말아라라고 해놨고 원래 잊지 마라 그대로 해석하려면 don't forget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아무튼 so remember t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것들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look up at the stars라고 했죠. 방금 했던 대로. 자, look up. look은 일단 뭐예요? 보다. look up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up 많이 아시죠, 여러분? 올려보다. 그치. up은 위로. down은 아래잖아요. 그래서 up down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look up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다 보는 걸 look up이라고 해요. 그래서 look up 다음에 뭔가 그 뒤에 올려다 볼 대상을 갖다 붙이면은 바로 되는 건데 이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look up 다음에 at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주면 굉장히 좋아요. at이 원래 무슨 의미죠? 뭐뭐를 뭐뭐에 에게. 약간 이런 뭔가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때. 우리
뭔가 문법적 설명을 네. 가미하자면은 전치사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죠. at은. 그래서 look up at 이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올려다 본다라고 말할 때 쓰는 우리 여러분이 약간 덩어리처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그런 표현이에요. look up at, look up at, look up 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스티븐 호킹이 한 말도 look up at the stars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별들을 올려다 보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썼던 것도 또 여기랑 계속 연결이 돼요.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not down at your feet. 그렇죠. not down at your feet. 그러니까 이것도 look이랑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look down at your feet. 발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렇죠. 너의 발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Look down at, look up at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멋있게 약간 이렇게 좀 상반시키면서 말하는 되게 멋있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금 배웠던 표현만 먼저 입에 붙이기 위해서 몇 번 말을 해볼게요. 무엇을 올려다보다. look up at, look up at, look up at.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스티븐 호킹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같이 또 따라해 볼게요. 별들을 올려다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그렇죠.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별들을 올려다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는 방금 배운 그 문장, look up에 사용한 문장을 실생활에서 좀 더 쓸 수 있도록 약간 활용하는 그런 문장을 좀 같이 좀 알아볼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요즘에 인스타 보면 인싸들은 다 하늘 사진 올려요. 아시죠? 인스타 스토리로. 저도 인싸인가요? 어제 하나 올렸거든요. 진짜 인싸는 포스트 아니야. 스토리. 나야. 아, 미안한데 저예요. 네. 요즘 인싸들이 그렇게 놀아요. 그럼요. 포스트 안 올리고 이렇게 24시간밖에 지속되지 않는 스토리로. 내 사진은 24시간만 그치. 유효해. 니네 꼭 봐야 돼. 그럼. 그리고 누가 날 봤는지 그래 알 수 있거든. 당연하지. 아무튼 요즘에는 하늘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사람들 하늘 사진 되게 많이 찍고 그러는데 우리 그걸 사용해서 제가 좀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늘을 올려다 봐 라고 말하는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look up at 그대로 쓰고 올려다 보다. 하늘은 되게 쉽죠? sky. 네, 근데 하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sky라고 The sky.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하늘을 올려다 봐. Look up at the sky. Look up at the sky. Look up at the sky.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표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6 스티븐 호킹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우면서 look up at이란 표현을 같이 또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궤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궤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 지난 강의 데이 6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네, 지난 강의 데이 6에서는 스티븐 호킹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여기서 같이 look up at 이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티븐 호킹 했던 말 look up at the stars라는 표현을 같이 배우면서 별들을 올려다 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7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44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이 7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하고 들어갈까요? 자, 대망의 데이 7 주인공은 바로 멜린다 게이츠입니다. 네, 멜린다 게이츠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멜린다 게이츠가 누구인지부터 일단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아내이고요. 세계 최대 민간 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2017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파워풀한 여성 3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세요? 굉장하죠. 아, 개그는 개그로 받아주셨어. 파워풀하기를. 죄송해요. 팔심 되게 잘하시나 보다. 좀 약간.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멜린다 게이츠가 누구인지 그러면 요약해 보니까 일단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빌 게이츠라는 네. 사람의 아내이고
그리고 빌 앤 멜린다라는 그 자선재단의 네. 의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그거를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먼저 좀 듣고 와볼게요. I want you to connect because I believe it will inspire you to do something.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방금 들어봤던 이 영어는 어디서 사용된 영어죠? 네, 멜린다 게이츠가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 졸업식에 이제 졸업 연사로 이제 참여를 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요즘에 잘 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어떤 조언을 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소통 관련한 그런 내용을 졸업식 연사에서 해줬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방금 들어봤던 내용을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자 오늘의 주요 문장 바로 나왔는데 I want you to connect 라는 표현이 바로 나왔어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상에서 소통할 수 있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겠죠. 네. I want you to connect라고 하고 because I believe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it will inspire you. 그것이 여러분을 고무시킬 거라고요. 뭘 고무시키냐면은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같은 걸로 연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그런 연결된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도록 고무시킬 거라고 난 믿기 때문이다. 네.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요 문장 좀만 더 파헤쳐서 같이 좀만 더 알아볼게요. I want you to connect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면 좋은 표현이 I want you to라는 표현이죠.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I want you랑 I want you to는 완전 달라요. I want you는 나는 너를 원한다. 되게 로맨틱한 말이고요. I want you to는 완전 달라. 이건 로맨틱이랑 좀 거리가 있어. 약간. 이거는 뭐냐면 뭐죠? 어떤 일을 하길 바래. 그쵸. 너가. 그렇죠. 너가 you. 너가 to 뭐뭐뭐 할 거를 I want.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시키는 거. 그렇죠. 바라거나. 바라거나 시키거나 그럴 때 쓰는 표현이 I want you to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멜린다 게이츠가 했던 그 주요 문장 I want you to connect도 결국에는 I want, 난 원해. 뭘 원하냐면은 you, 너희들, 여러분들이 to connect. 연결되기를 원해. 원한다. 이렇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장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I want you to connect. I want you to connect. I want you to connect. 그렇죠. 자, 그럼 요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문장 I want you to 이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실생활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약간 더 활용을 좀 해볼게요. 요번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방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 청소하다는 clean. 너의 방이니까 clean your room. your room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방금 배웠던 표현 I want you to 다음에 clean your room. 그것만 붙이면은 너의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나는 너가 너의 방을 청소하길 원해. I want you to clean your room. I want you to clean your room. I want you to clean your room.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강의에서 배운 표현 실생활에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7 멜린다 게이츠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표현 이런 것들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이. 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 데이 7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할게요. 네, 저희 데이 7에서는 멜린다 게이츠처럼 말해보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I want you to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같이 말해봤죠? 그렇죠. 상대방이 뭔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표현이어가지고 우리 멜린다 게이츠가 했던 말은 I want you to connect. 나는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원한다. 네. 이런 문장으로 같이 배웠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8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50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데이 8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바로 얘기를 할게요. 대망의 데이 8의 주인공은 바로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네, 마크 서커버그. 이름이 진짜 특이해요. 그렇죠, 특이하죠. 마크 서커버그인데 제트 발음 잘하시네요. 서커버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가지고. 이런 B급 좋아하시는 이런 거 좋아해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일단 소개를 하기 전에 버락 오바마만큼이나 많이 아실 것 같은 인물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 미드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이 사람 주제로 한 영화 미드가 다 있어. 아, 그래요? 미드도 있어요. 미드는 미드도 몰랐어요. 있을 거야. 있겠지? 그렇게 몰라. 영화는 확실해. 찾아보세요. 영화는 확실하다. 그거 뭐였죠? 소셜 네트워크. 네,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것도 나왔었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기업 페이스북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CEO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뭐 지금 2018년에 또 포브스지가 선정한 억만장자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포브스는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사람을 이분들이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정말 많이 봤는데 별의 별 랭킹을 다 만들더라고요. 나도 하겠어 이 정도. 자, 아무튼 되게 많이 한다 포브스 이러면서. 네. 자, 그럼 일단 이 사람 누군지 대충 들었죠. 페이스북을 만들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CEO.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영어를 사용을 했고 어디에서 그 영어를 썼는지 같이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Let's face it. You accomplished something I never could. 네,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자, 우리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됐던 거죠? 네,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축하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이제 중퇴했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풀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하버드를 갔는데 중퇴를 했죠. 네네. 하버드에서 만든 게 사실 그 페이스북의 맞아요. 전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맨 처음엔 페이스북이 아니라 더 페이스북이어가지고 더를 나중에 빼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맞아요. 원래 그게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채널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게 미국 전역의 대학교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요. 역시 하버드. 갓버드. 갓버드. 하버드 분들이 또 여기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이 책에. 갓버드. 역시. 갓버드. 빼놓을 수가 없지 하버드는. 그럼요. 그럼. 자, 아무튼 요 분이 했던 말을 요 분이야. 되게 극존칭 쓰고 저도 모르게 극존칭 쓰고 말았어요. 84년생이세요. 부자한테 제가 극존칭 쓰거든요. 네. 자, 요 분이 어떤 걸 했는지 우리 하나하나 좀 풀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했던 말이자 오늘 주요 문장 또 바로 나왔는데 Let's face it.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게 왜 그런 의미가 되죠? face라는 게 대면하다, 이렇게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대면하다, 맞닥뜨리다. 그래서 무언가를 맞닥뜨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Let's라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뭘 맞닥뜨리고 뭐를 인정하냐면은 You accomplished. 여러분은 성취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성취를 했습니다. 자, 뭘 성취했냐? Something I never could. 내가 결코 하지 못했었던 것을요. 요게 뭘 말하는 거죠? 졸업. 그렇죠. 하버드 졸업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 사람 중퇴를 했으니까. 중퇴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명예 학위를 받았어요. 줘야지. 이 정도로 잘 나가면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명예 졸업자 받은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졸업생 신분이 된 걸로 알고. 그쵸. 이 정도 했으면 줘야지. 뭐 하버드 중퇴한 걸로 너무 유명해졌는데 맞아. 줘야죠. 갓버드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조목 좀 따져봤어요. 네. 그 중에서 오늘 꼭 알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문장 Let's face it. 요 표현을 우리가 꼭 알고 갑시다. 네. 자, 일단 Let's라는 표현은 원래는 Let us를 줄인 거예요. Let us. 그래서 Let us를 줄이다 보니까 Let us, Let's가 된 거예요. 국에 뭐라고 하죠 이거?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Let's는 Let us를 줄인 건데 이 뜻 자체가 뭐뭐를 하자라고 사람들한테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let's go, go. 할 때 그 let's가 바로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let's는 무엇 하자라고 제안할 때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뭘 하자고 했냐면은 face it이라고 했어요. 아까 face 우리 케이트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대면하는 걸 face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직면하자, 맞닥뜨리자, 즉 그걸 인정하자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표현 let's face it 요거 같이 몇 번 말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Let's face it. Let's face it. Let's face it. 네, let's face it 요거를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우리 방금 배운 문장 let's face it 요거를 실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약간만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를 좀 같이 알아볼게요. 많이 할 법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느낌. 진지하게 들리는데요. 진지하게, 네. 그러면은 요거는 뭐뭐 해보자니까 이거 let's로 시작하는 거 똑같죠. 자, 이야기하다는 토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talk about it까지 해주면은 문장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같이 이거 몇 번 말해볼게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너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Let's talk about it. 이런 느낌으로 Let's talk about it 이렇게 써주셔도 가능한 거죠. 네, 이제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배운 표현을 진짜 실생활에서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8 마크 서커버그처럼 말해보기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죠. 우리나라 표기로 오는 마크 주커버그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배워봤어요. 이거 하면서 우리 Let's face it 이런 표현 배우면서 같이 뭐를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라는 표현 같이 배웠는데 이런 거 우리 계속 직접 사용해서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기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데이 8에서 어떤 걸 했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데이 8에서는 마크 저커버그처럼 말해보기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Let's face it 이라는 표현 사용해서 한번 말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Let's face it 해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문장을 저희가 같이 배워봤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9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56페이지 펼쳐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 9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빨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망의 데이 9 주인공은 바로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네, 순다르 피차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들어보고 할게요. 네,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계 미국인으로 2015년부터 구글을 이끌어오고 있는 구글의 CEO고요.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평판 좋은 CEO 1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되게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살면 알겠지만 사진을 보면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네, 72년생이에요. 72년생 구글 CEO. 2004년에 구글 입사를 해서 네. 거의 한 10년 만에 CEO가 된. 힙합이네. 한창 아들급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대단하네요. 아무튼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 구글 CEO 요약하면은 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고 요 인물이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우리 잠깐 원어민 음성 좀 듣고 가볼게요. And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네, 우리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이 영어가 어디서 나왔던 영어죠? 네, 순다르 피차이가 2011년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의 기조 연사로 나서서 구글의 핵심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네, 구글의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했던 거 사실 되게 짧은 거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주요 문장 딱 하나만 들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And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이라는 문장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좀 같이 파헤쳐 볼게요. 일단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걸 말하겠네요. 자, 좀 풀어보면은 We are doing it 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해석이 we are 다음에 doing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it, 그것을 하고 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For everyone. 그렇죠. f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everyone은 모두라는 의미니까 for everyone이라고 하면은 모두를 위해서라고 의미가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알고 가면 좋은 표현이 바로 do 뭐뭐뭐 for 뭐뭐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do 다음에 넣을 거는 뭐 do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하는 거야. 근데 for 다음에 B라고 할게요. do A for B라고 했을 때 A를 B를 위해서 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오늘 배운 표현 같이 몇 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그렇죠.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문장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약간만 활용을 해서 쓰는 것도 좀 같이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쓸 법한 게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널 위해 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 되게 인심 좋은 느낌으로. 자, 일단 뭐 하는 거는 똑같아요. do it이죠. 네. 근데 너를 위해서니까 이번에 for everyone이 아니라 for you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do it for you인데 자,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 I can. 그렇죠. I can을 맨 처음으로 붙여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다 붙이면 바로 문장 나오거든요.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나 널 위해 그 일을 해줄 수 있어. I can do it for you. I can do it for you. I can do it for you. 뭐 슬픈 일 있으세요? 목소리 이제 많이 잠기셨는데 한절기라서 감기가 걸렸어요. 중간에 슬픈 거 생각나신 줄 알고 지금 잠깐. 네, 알겠습니다. 네. 듣기 거북하세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네. 네, 여러분도 정말 유명인처럼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실생활에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9 순다르 피차이처럼 말해보기를 같이 하면서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 오늘 같이 했던 문장 그리고 그 표현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궤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궤적 유명인처럼 말하기의 케빈과 KT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데이 9에서 어떤 걸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네, 지난 강의는 데이 9 순다르 피차르처럼 말해보기였죠. 순다르 피차이죠. 왜 이래 이 사람. 순다르 피차이처럼 말해보기였는데 저희는 그때 do it for everyone 이라는 표현 사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했던 말 We are doing it for everyone.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데이 10 벌써 3분의 1까지 왔는데 데이 10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62페이지 펼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데이 10 주인공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죠? 대망의 데이 10 주인공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네.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 좀 해볼게요. 내가 아니고 너가. 내가. 너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조스, E.T.,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의 대표 감독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영화 사상 최초 누적 흥행 수익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포브스에서는 딱히 이 사람은 주시하지 않았나 봐요. 오늘 포브스 얘기가 안 나오네. 뭐 계속 유명하니까. 자, 우리 간략하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들어봤는데 이 사람 진짜 앵간한 사람 다 알 것 같아요. 그럼요. 하도 막 어릴 때부터 뭐 E.T. 이런 거는 진짜 막 혁신의 고전, 영화였잖아요. 네. 인디아나 존스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도 뭐 레디 인 플레이어 1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 그럼 어떤 영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잠깐만 원어민 음성 듣고 와볼게요. I told my parents, if my movie career didn't go well, I'd re-enroll. It went all right. 네, 우리 방금 원어민 음성 같이 들어봤는데 우리 이 영어 어디에서 사용된 영어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졸업 연사로 가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37년이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대학교 졸업 37년 걸렸어요? 네. 만학도네.
원래 중퇴를 한번 했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가려고 중퇴를 한번 했다가 다시 2002년인가? 그때 이제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에 들어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갓버드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 연사 하면서 했던 영어로 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우리 이 사람이 했던 말 좀 하나하나 풀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우선 처음에 했던 말은 I told my parents. 무슨 의미죠? 저는 제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If my movie career didn't go well, I'd re-enroll. 만약 제 영화계 직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재입학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난 이미 퇴학이래. 자퇴를 했는데 영화 잘 안 풀리면 다시 학교 들어갈게요. 다시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오늘의 주요 문장 딱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It went alright. 그것은 잘 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잘 풀렸다. 그래서 재입학을 안 하고 37년이나 걸렸다. 이런 표현을 이런 걸 풀어서 말하는 거죠. 네네. 자, 우리 같이 풀어서 하나하나 풀어서 봤는데 주요 문장만 좀만 더 집중적으로 좀만 파헤쳐서 같이 볼게요. It went alright이라고 했는데 이 went가 원래 원형이 따로 있죠. 네. 뭐죠? 고. 그렇죠. 가다라는 의미의 go,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단어 go가 원형이고 이거 과거형을 went라고 하는데요. 우리 go가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하나 더 있죠. 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일이 진행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일이 뭔가 잘 진행된다,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go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it went는 결국 일이 지금 진행됐다는 소리야. 근데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alright, alright이 붙었어. alright은 괜찮은, 괜찮다, 좋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it went alright, 일이 잘 풀렸다, 일이 잘 진행됐다라는 의미로 동시에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표현 같이 몇 번 말해볼게요. 그것은 잘 풀렸지요. It went alright. It went alright. It went alright. 그렇죠. It went alright. 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방금 배운 문장 It went alright 요거를 실생활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거 문장 좀만 더 활용을 해볼게요. 요번에 할 법한 거는 그럴 때도 이런 문장 자주 쓰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친구가 시험을 보고 왔다던가 아니면 뭐 면접을 보고 왔다던가 이럴 때 우리가 물어보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면서 잘 풀렸어 이게 아니라 잘 풀렸니? 물어볼 때 괜찮게 됐니? 일이 잘 진행됐니?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네.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맨 앞에 did를 붙이면 돼요. 과거니까 네. did 붙이고 went는 그냥 다시 원형으로 바꿔주세요. go. 그것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did it alright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질문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해볼게요. 잘 풀렸어 그거? Did it go alright? Did it go alright? Did it go alright? 그렇죠. Did it go alright? 이렇게 상대방한테 물어보면은 일이 잘 풀렸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면접을 보고 온 사람이나 시험을 보고 온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표정 안 좋으면 묻지 말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유명인처럼 말하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 배운 표현 꼭 생활 속에서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데이 10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말해보기를 하면서 It went alright 이런 표현을 같이 배웠어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 계속 직접 사용해가지고 유명인처럼 말하게 되는 10분의 궤적을 빨리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